거기 2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공장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시험 때 공장 나오면은 신경 쓸 게 하나 더 있어요. 일단은 여기로 들어와 주세요. 요거 이제 나오시고 여기 위에 원천징수, 그 다음에 사원 등록으로 오세요. 그리고 거기 키컴이라고 써 있는 거 지워버리세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키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옛날 프로그램이에요. 옛날에는 시험 볼 때 프로그램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 키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똑같이 105번으로 넣으래요. 근데 아까 저희가 105번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1005번으로 넣을게요. 솔직히 번호는 시험 볼 때만 맞춰주면 되고 연습 때에는 다른 번호로 넣으셔도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이름은 송지호,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610-2512-661, 그 다음에 입사 연월일까지만 치세요. 2005년 6월 7일까지. 그래서 번호 쓰고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넣고 입사 연월일까지만 치세요. 입사 연월일 2005년 6월 7일. 그 다음에 아까 생산직이라 그랬죠. 시험 때 생산직 나오면 요거 신경 써야 돼요. 10번 써 있잖아요. 10번에 뭐라고요? 생산직 등 여부. 그래서 1번 생산직이면 1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키포인트거든요. 안 외워도 돼요. 요 밑에 나와 있어요. 여기 연장근로 비과세라고 있거든요. 이건 생산직만 돼요. 그래서 생산직 분들이 연장근로를 제공하시면 세금을 안 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장근로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좀 봐주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총급여액이 얼마 이하요?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 그 내용이 나오면 그거 보고 되면은 여, 안 되면은 부,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부로 할게요. 네, 그래서 있으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 총급여 있으면 전년도 총급여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주소. 주소는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있으니까 넣어주세요. 서울 광진 9217. 그래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부양가족 명세. 본인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나온 것처럼 생산직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양가족 명세에 오셔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배우자가 있냐 없냐. 왜냐면 배우자가 없으면 요거 넣어줘야 되거든요. 한부모. 배우자가 없으면. 근데 지금은 배우자가 있죠. 그러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자분이시면 요거 신경 써야 돼요. 부녀자 공제. 근데 지금은 남자잖아요. 그러면 부녀자 공제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칸으로 오시고요. 배우자 넣을 거예요. 배우자 조선자님. 그래서 배우자 조선자님은 배우자 됩니다. 근데 왜 되냐면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거기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안 벌죠? 그래서 배우자는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남 저기 송민식은 안 돼요. 일단 등록 먼저 하세요. 설명은 또 드릴게요. 그래서 송민식은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은요, 이분이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은 뭐하고 상관이 없죠?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돈 벌면 안 돼요. 그래서 돈 벌어서 안 됩니다. 사업소득금액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돈 벌면 안 된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차남 송민수. 민수는 돼요. 뭐가 되냐면 20세 이하의 자녀까지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분이 저기 부친 송찬성님. 요 분은 60세 이상도 되고 경로 우대도 됩니다. 왜냐면 경로 우대는 몇 세 이상이시라고요? 70세. 근데 이분 70세 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 넣어주세요? 모친 김미자님은 60세 이상만이에요. 경로우대는 빼셔야 돼요. 왜냐면 70세는 안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내용에 맞춰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해서 맞으면 점수, 틀리면 부분 점수,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나오세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다음은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김장혁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김장혁 씨는 야간에 일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야간에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모든 부양가족은 12월 31일 현재 같이 살고 있다. 이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계산할 때 이 날짜 기준이거든요. 이 연말정산할 때는요, 몇 월 며칠 기준이냐면 12월 31일 기준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돌아가시거나 장애 치유된 거 빼놓고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리고 거기 결혼 비용에 찍 그어져 있을 겁니다. 왜냐면 결혼은 옛날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엔 잠깐 한 1, 2년 정도 하고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진 이유는 딴 거 없고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서.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만들어 놓으면 뭔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반응이 너무 없어서 만들었다 없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교육비 2페이지가 아니고 3페이지. 교육비는 나이 상관없고 소득은 봐야 돼요. 그리고 요거 빨리 외우세요. 뭐 외우시냐면 저거 뭐냐, 보험료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의료비는 XX. 그 다음에 나머지는 XO. 요거 잘 좀 봐주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씩 보시면은요, 일단은 교육비. 그래서 교육비는 나이 상관없고 소득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 대학원 됩니다. 그래서 본인만 대학원 된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은 장애인 교육비만 돼요. 다른 건 안 되고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은 학원비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학원비는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그 다음에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얼마요? 30만원. 그런 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남고등학교 돼요. 장남고등학교 되고요. 그 다음에 차녀 피아노 학원비는 안 된다라고 볼게요. 여기 지금 나이가 안 나와 있는데 학원은 누구만 된다고요? 미취학 아동만. 근데 거기 보시면 장남이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차녀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일 확률이 높겠죠. 맞죠? 근데 시험 때에는 나이 꼭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장남이 고등학생이니까 차녀는 초등학생으로 볼게요. 그래서 초등학생이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요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 연말정산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1005번으로 넣었어요. 몇 번으로 넣었어요? 1005. 그래서 요 밑에다가 1005 치세요. 아니면 F2 치면 돼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고등학교 먼저 넣을게요. 여기 부양가족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번으로 넣을게요. 저기 민수로 넣을게요. 송민수. 그래서 송민수 가셔서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일반 교육비. 일반 교육비에다가 뭐라고 치시면 될까요? 얼마요? 40.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초중고 2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2번. 그래서 초중고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비. 그래서 의료비는 나이도 상관없고 돈 벌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선 이제 세부적인 걸 좀 잘 봐두셔야 구별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요거 안 됩니다. 성형수술 미용 목적. 그 다음에 건강 증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는 1인당 50만원. 그 다음에 보실게 저기 뭐냐 저거 실손보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은 7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얼마까지 된다고요? 200만원까지.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모친의 관절염 돼요. 근데 차녀의 보약은 안 됩니다. 그냥 보약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치료 목적 보약은 돼요. 근데 그냥 보약은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봐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의료비. 그래서 의료비 하시고 F2. 요번엔 조선자님으로 넣을게요. 누구로 넣을 거예요? 조선자. 그 다음에 증빙코드는 모르겠으면 몇 번이라고요? 1번. 그 다음에 보실게 요거 보면 되죠. 금액은 얼마예요? 170. 실손 없죠? 그래서 누구 걸로 발생했느냐 그거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다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보험료. 보험료는 나이는 모르겠고 나이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되고 둘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실게 이제 저거 뭐냐 보장성 보험만 가능. 그 다음에 저기 피보험자가 중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은요 거기 본인 자동차 우리 자동차 보험은 다쳐야 받는 거잖아요. 다칠 때 받는 거 뭐라 그런다고요? 무슨 보험? 보장성 보험.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여기로 오세요. 부양가족. 그 다음에 본인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여기입니다. 일반 보장성. 그래서 일반 보장성 가셔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선택하시고
그래서 여기 일반 있죠? 보험료 일반. 예, 거기 가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 입력하세요? 105만원. 그 다음에 확인. 네, 종료. 그 다음에 이제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그 밑에 보면은 종된근무지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소득명세에다가 1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거 보시고 넣어보세요. 하면 돼요. 여기 위에다가 대성산업 치시고, 그 다음에 부 2050378502, 그 다음에 720, 그리고 건강보험은 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인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거 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 칸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보세요. 누르면 여기가 어떤 칸입니다 라고 줘요. 그래서 건강보험일 때는 건강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일 때는 소득세, 그리고 옛날에는 주민세라 그랬어요.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 칸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밑에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문제 3번에 1번에 두 번째 줄에 대손세 공제신고서. 대손세 공제신고서.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 공제신고서 나오시면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확정신고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10년 이내 다음에 확정신고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음이나 수표, 어음이나 수표 부도 발생하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해야 돼요. 이것도 좀 잘 봐두세요. 근데 여기는 그냥 강제집행이니까 별거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리고 연도는 2023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2023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일단 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 부가가치 보시면 여기 두 번째에 대손세 공제신고서라고 있으실 겁니다. 눌러주세요. 그래서 누르시고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 거기 보시면 2기 확정이래요. 2기 확정이면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리고 죄송한데 이게 옛날 문제다 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요. 그래서 당초 공급일은 그냥 2023년 1월 1일로 할게요. 원래 당초 공급일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옛날 거라 시스템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대손확정일은 거기 7월 10날 강제 집행됐대요. 그래서 2023년 7월 10이라고 쳐주세요. 참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손금액은 55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원래 F2 눌러서 찾아야 되는데 이거 시스템이 안 맞아서 F2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동작상사라고 쳐주세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있으면 치고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거 활용하시고 없으면 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손사유는 무슨 집행이요? 강제집행. 거기 써 있어요. 다 강제집행이라고. 그 다음에 이름은 231, 그 다음에 12381, 00831, 그 다음에 소재지는 패스. 이렇게 해서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세 번째 줄에 이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뭐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반영하시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반영하라 그랬으니까 반영해야죠.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나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세요. 부가가치세 뭐요? 신고서. 신고서 들어오셔서 날짜 치세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왜 안 나와 내 신고서? 10월에서 12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얼마라고 뜨죠? 50 뜨시는 거 보이세요? 요게 떠야 돼요. 왜냐면 아까 550 넣었잖아요. 그러면 550이면 부가세가 얼마죠? 50이죠. 그래서 50이 떠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로 뜨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한 게 부가가치세 뭐예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손세 공제신고서잖아요. 우리 공제의 뜻이 뭐죠? 더한다, 뺀다, 뺀다. 근데 왜 빼주냐면은 뭐 못 받으셔서 빼주는 거예요. 세금 못 받아서 빼주는 게 대손세 공제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에는 마이너스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요거 좀 잘 봐두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적어 있어요. 1, 2, 3, 4 있을 거예요. 2번에 네, 요 상태 그대로 두시면 돼요. 날짜는 안 바꾸셔도 되고 그 상태 그대로 그 2번에 보시면 2기 예정 때 누락한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락하면은 확정신고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적어 보세요. 과세, 영세, 변세. 하겠습니다. 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제품 팔고 세금 계산서. 팔고 세금 계산서는 과세예요. 그래서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로컬 LC. 그래서 로컬 LC 나오면 뭐였어요? 영세였죠. 그래서 요거는 영세. 그 다음에 3번은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썼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건별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건별. 왜냐면 제품은 나갔는데 증빙 없이 나갔잖아요. 증빙 없이 나간 걸 뭐라 그런다고요? 건별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봐야 돼요. 건별은. 그 다음에 4번은 X. 4번은 세금 안 내요. 왜냐면 원재료를 공장 기계 부속품으로 썼죠. 그러면 고치는 데 썼다는 뜻이거든요. 부속품으로 썼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재료를 가지고 빨리 고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고치는 게 좋을까요? 빨리 고치는 게 좋겠죠. 왜냐면 빨리 고쳐야 그거 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세금도 내고 소비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국가에서는 장사가 잘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보다. 그래도 요즘 덜 돼서 막 국가에서 막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막 열심히 막 이것저것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는 장사가 잘 돼야 좋은 거예요. 안 되면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마지막 거는 X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원가하고 시가 있으면은요. 원가 시가 있으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가 시가 있으면 원가는 일반 전표일 때. 왜냐면 우리가 시가가 시중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는
세금 걷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세금 걷을 때 세금이 높아야 좋은 거예요? 낮아야 좋은 거예요? 높아야 좋겠죠. 왜냐면 세금 많이 걷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또 등록할 건데요. 여기 등록하시기 전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또 보시면 여기로 오세요. 왜 안 나와 또? 여기 우측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정신고 누락은 여기입니다. 7번하고 12번. 그래서 33번으로 오세요. 33번으로 오셔서 33번에다가 뭐라고 등록을 해주시냐면은요. 33번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주세요. 700에 70. 왜냐면 1번이 매출의 과세잖아요. 매출 과세는 33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두 번째는 거기 매출의 영세였죠? 영세는 35번이에요. 왜냐면 거기 세금계산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35번에다가 2000 치세요. 네, 2000 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건별이라 그랬죠. 건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금은 내거든요. 우리 세금 내는 걸 과세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과세. 그래서 과세 중에서 세금계산서 없는 거 몇 번에 넣죠? 34번에다 넣어요. 몇 번에 넣는다고요? 34번. 그래서 34번에다가 얼마를 치세요? 300에 30이에요. 왜냐면 원가로 판다라고 하면요. 국가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어요. 왜냐면 원가라는 건 원래 가격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금 관련돼서 하실 때는 시가로 팔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시가로 파셔야 국가에서 가져가는 게 생깁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제 가산세 계산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뭐 계산할 거라고요? 가산세. 요거 가산세 4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그래서 요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했을 때, 그 다음에 매출과세랑 매출영세랑 그 다음에 매입 과세인데 이중공제랑 과다환급일 때만,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하면은 할 필요 없다. 요거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요거는 요렇게 구합니다. 공급가액 곱하기 3 나누기 1000인데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컴퓨터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곱하기 3 나누기 1000.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매출과세 몇 번에 있죠? 매출과세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영세 몇 번에 있죠? 2번에 있죠. 3번은 아니에요. 건별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700에다 2000에서 2700. 얘는 계산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여기로 오세요. 26번. 26번에다 치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어디냐? 68번으로. 68번 오셔서 아까 700에 2000에서 얼마라고요? 2700 치세요. 그러면 81,000원이라고 나오실 겁니다. 나오셨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금계산서 신고 잘못해서 요걸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신고 잘못했다는 얘기는 신고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내시면 되냐면 이렇게 내시면 돼요. 납부세 곱하기 10, 그 다음에 감면. 그래서 감면은 한 달 안이면 90, 그 다음에 3개월은 75, 퍼센트 빼고 쓸게요. 그 다음에 6개월은 50, 1년은 30, 1년 6개월은 20, 그 다음에 2년은 몇 프로요? 10%. 요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납부세액이 얼마일까요? 납부세액은 1년에 얼마요? 70. 아니, 1번에 70. 그 다음에 2번에 빵. 3번에 아까 제가 원가로 본다 그랬어요? 시가로 본다 그랬어요? 시가. 시가 얼마예요? 300이니까 30. 300이니까 30입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죠? 100만원. 여기에 10%. 그 다음에 몇 프로 감면? 25%. 왜냐면 3개월 안에 신고했거든요. 저희 시험에 95%는 3개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미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계산기는 이렇게 두드리시면 되죠. 100에 10에 10, 10에 25 해서 25,000원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여기로 오세요. 71번. 저희는 아무 말 없으면 71번이에요. 71번이 깜빡했다예요. 우리 누락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71번에다가 100만원에 25,000원 치세요. 100만원에 25,000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세트예요. 신고 나오면 무조건 2분 나오셔야 돼요. 납부. 요거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납부불성실은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만. 그리고 내일부터는 하세요예요. 내일부터는 이제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이틀 동안 그렇게 할 거예요.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납부세액 얼마 나왔죠? 여기에서 100만원 나왔죠. 요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거기 보시면 미납일수 며칠이라고요? 92일 곱하기 2.2 나누기 만. 계산하세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은 100만 곱하기 92 곱하기 2.2 아이고 100만 곱하기 92 곱하기 왜 이래 오늘 이래서 계산기로 하는 게 더 좋아요. 2240
이렇게 넣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납부지연 73번에다가 100만 치세요. 그래서 100만 치시고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날짜 뜨거든요. 지금 날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취소. 그 다음에 아까 얼마 나왔죠? 2240원 나왔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얘하고 일반적으로는 비슷해야 돼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날 때는 뭐 기간이 짧거나 잘못 계산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기간이 짧으면은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는 90, 91, 92 이렇게 3개월 전후로 나오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근데 간혹 가다가 한 달 이내로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 결과값도 작아져요. 그래도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시험 문제는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얘는 요거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영세랑 수출 요 두 가지만. 근데 지금 있잖아요. 뭐가 있죠? 영세가. 그래서 가산세 언제 하는지. 그러니까 가산세는 왜 하냐면은 잘못해서 하는 거예요. 잘하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못했을 때 어떤 가산세를 내야 되느냐 그런 걸 좀 잘 봐두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감면. 감면은 위에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왜 이래 또. 거기 보시면 공급가액 얼마죠? 영세율은 2000이에요. 얼마예요? 2000. 근데 여기까지는 계산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곱하기 5 나누기 1000은 컴퓨터가 해줍니다. 우리는 요것만 하시면 돼요. 몇 프로요? 25%.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74번이 영세율이거든요. 여기에다가 2000 치세요. 2000 치면 10만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직 감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10만원에다가만 몇 프로 곱하시면 된다고요? 25%. 그래서 얼마요? 25,000원. 하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수할 때마다 뭐를 계산해야 돼요? 가산세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나오세요. 하나 더 하고 마무리 할 거예요. 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번처럼 제가 전산세무 2급 오늘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혹시 집에서 연습하실 분들은 그거 가지고 저번처럼 전산회계 1급 보내드렸잖아요. 그거처럼 세무 2급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디냐?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에서 사원 등록. 그리고 요 밑에다가 104 치세요. 104. 그 다음에 이름은 이승주. 그래서 이름은 이승주.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620105164171. 그 다음에 입사 연월일은 2005년 12월 1일.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래네. 이분 생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 생산직 여부 가셔서 근데 금액은 없으니까 연장근로는 불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에다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1호. 그 다음에 지금부터 4분 드릴 테니까
여기 오세요. 부양가족 명세에다가 거기 박정숙님부터 박연숙님까지 있으시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넣어보세요. 근데 문제는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저희 집에 프린트가 그 프린트기는 있는데 이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집에 기출문제가 다 있지 않더라고요. 간혹 가다 보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배우자 박정숙님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돈 벌어서 안 돼요. 소득 금액으로 나오면 얼마라 그랬죠? 100이에요. 거기 살림소득 금액은 100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장남 이정호도 안 돼요. 몇 살 넘어서? 20살 넘어서. 몇 살까지만 된다고요? 20살까지. 근데 거기 보시면 정호는 21살이죠? 그 다음에 차남 이정현은 되는데 20세 이하도 되고 자녀도 돼요. 왜냐면 16살이라. 자녀는 8에서 20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님 이관수님도 안 돼요. 왜냐면 소득금액 100만원 넘어서. 돈 벌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친 최용슬님은 돼요. 왜냐면 돈 안 버시고 60세 이상의 뭐까지 돼요? 경로우대까지. 몇 세 넘으셔서? 70세. 그 다음에 처제, 형제자매 박연숙님은 장애인이죠. 끝. 그래서 안 넣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리고 프린트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거기 보시면 박정숙님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소득에서 거기 내용이 없으면 다 100만원이에요. 근데 100만원 넘었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정호는 왜 안 되냐면 20살 넘었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아버님 이관수님은 왜 안 되냐면 소득금액 100이라 그랬잖아요. 내용이 없으면. 근데 100만원 넘었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하는 걸 내일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할 만한 거는 시간을 좀 드리고 처음 나오는 거는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연습을 할 겁니다. 마무리.